네,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저는 성수동 일가에 네, 동화 아파트 18평짜리하고요. 네,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동부빌라 27평을 네, 재개발을 바라보고 음, 매수를 해야 되는지 하고요. 네, 아니면 그 같은 성수동 일가 쪽을 제가 많이 보기는 했는데 거기 네. 한진타운 25평을 그냥 투자 목적으로 사서 놀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물건 말씀 주셨고요. 어떤 물건이 괜찮을지 팀장님과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저 네. 열심히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오랫동안 시청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도 지금 사고 싶으세요? 네. 제가 그쪽에 좀, 네. 그 지역이나 이런 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많이 올라서 네. 망설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고 싶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예요, 성수동 일대가. 네네. 저는 여러 현장을 막 다니다 보면요. 네. 이제 성향상 좀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지역들이요. 네. 중공업 지역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공업 지역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보면. 네네. 예. 근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제가 입지적인 면에서나 뭐 한강을 끼고 있다는 점도 포함을 해서요. 그리고 네. 개발에 대한 이슈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정비사업. 정비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재개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건축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재개발 구역은 밑에 있는 전략정비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사업들은요. 건설 사업이에요. 그 본질이 어떻게 되냐면 시청자님이 이 물건을 샀을 때 조합원이 되시는 거고요. 네. 조합원은 시행사입니다. 시행. 그리고 여기다가 시공사를 껴서 이 시공사는 순수하게 도급 봉사비를 받고 시공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결과물은 뭐냐면 신축 아파트를 받는 사업이에요. 네네.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얘가 재건축된다 그래서 토지 면적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아요. 그 한정된 토지에다가 조금 더 높게 쌓아서 신축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공사비는 누가 책임지냐면 일반 분양 수익과 그리고 조합원 분양 수익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까지 납부를 해서 만듭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조합원들 이익이 높아지려면 뭐가 좋아야 되냐면 분양을 비싸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돈을 더 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근데 지금 일반 분양을 비싸게 할 수 있는 때냐 아니냐 시청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그래서 고민돼서요. 자,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선분양이라는 제도를 쓰죠. 네. 네. 다른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공정률이 한 80% 이상 돼야지. 그러니까 골조가 다 올라가야지 분양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선분양을 합니다. 근데 선분양을 했을 때 절대로 시공사나 시행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조절하지 못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데서 분양 보증을 받아야 돼요. 네. 분양 보증은 얘가 중간에 짓다가 부도 나버리면 안 되니까 보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얘네들은 원하는 분양가 수준을 결정을 해줘요. 요 가격에 분양을 해야 된다라고. 그게 하나가 있고 플러스 이번에 부과가 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뭘 방해를 하냐면 시행사, 시공사들이 비싸게 분양을 하는 그 가격을 못 설정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우리 시청자님이 조합원이 됐어. 그래서 사업을 막 열심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분양하면 돈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해서 적게 먹더라도 지금 하실래요? 아니면 조금 더 돈 될 때 하실래요? 당연히 돈 될 때 해야죠. 한 5년 기다리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대요. 언제 하실래요? 좀 더 기다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사업이 딜레이가 됩니다. 네. 사업이 가다가 조합원들이 안 해버려. 그리고 나중에 정권 바뀌거나 규제 풀리면 할래. 이러면서 완전히 태세 전환을 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재건축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얘네 안 하고 있대, 쉬고 있대라고 하면 사람들이 살까요?
당연히 안 사겠죠. 사죠.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조합원이 구성이 됐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 시청자님 팔려 그럴 때 못 팔아요. 왜냐하면 네. 5년 이상 거주를 안 했고 10년 이상 보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시청자님 물건 누가 사주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아파트 입주권을 못 받아요. 아파트 분양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현금 청산을 받아요. 네. 그럼 누가 사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비 사업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네. 리스크는 점점 커지는데 먹을 게 없어져요. 먹을 게. 그러면 이런 걸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얘를 해야 되는 조건이 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아파트 값이 다시 한번 폭등을 해주면 얘는 해도 돼요. 전제 조건이 아파트 값 폭등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비 사업 물량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요즘 네.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이런데 성수동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문제는 언제나 사람들이 했던 생각들이죠. 네네. 그러다가 물려버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고 네네. 하락기가 왔을 때 저는 중요한 걸 뭐라고 보냐면 단순히 가격이 떨어진다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요. 네. 어떤 사람이 물건을 고가보다 싸게 팔고 싶겠냐고요. 근데 물건을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개인 사람들에게 왔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왔다라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라는 거에서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을 싸게 판다라는 거는 그 사람 가구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고 올 가을 겨울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대유행이 오지는 않을까 혹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물건을 싸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여유를 가지시고 한 걸음 뒤에서 보세요, 물건을. 예.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매수를 하시려고 하진 마시고요. 네네네. 네, 때 되면 또 성수동에서 좋은 물건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